안녕하세요. 성상개미TV입니다. 금요일 날이 다우산업이 크게 좀 무너졌죠. HLB 그룹주들도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추세가 하향으로 밀리는 중이라 상당히 좀 근심 걱정도 크실 테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들에 관한 이슈도 이슈지만 결정적으로 시장이 먼저 살아나야 우리나라 주식들이 전체가 살아나는데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무너져도 내 종목만 잘 가고 또 특이한 개별적 종목으로만 잘 가면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하죠.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듯이 이 역대 최악의 변이가 생겼다는 영상을 알려드렸죠. 변이 종만 32개가 달린 바이러스, 델타보다도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는데 이게 남아공을 덮쳤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것과 함께 또 미국 증시가 이런 악재로 인해서 크게 무너지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습니다. 사실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길게 모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점마다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아직도 유효는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이 밀릴 때 누구나 좋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중앙의 이 국제부 김홍범 기자님의 출처고요. 잠깐 살펴보면 지난 11일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에서 최초 발견된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역대 이 최악의 변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벌써 영국하고 이스라엘은 이곳 나라들에 대한 모든 입국 금지를 하였습니다. 명칭은 B11529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츠와나 남아공 코로나19 변이종이고요. 이 25일 영국 일간 파이낸스 타임즈에 따르면 WHO는 26일 신종 바이러스 B11529에 그리스 알파벳에서 따온 새 코드명 누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변이죠. 10월 11일 보츠와나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에 총 10여 건 이제 나와 있고요. 특이점이 보면 아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 변이가 32개나 된다고 그래요. 이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숙주세포로 침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돌연 변이가 보유하고 있다는 굉장히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WHO가 지난 11일 처음 보고된 이 B11529 변이를 관심 변이로 등록할 경우에 이는 현재 우세종인 델타의 사례보다도 수개월 이상 빠른 걸로 보이죠. 그만큼 좀 강한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되고 변이 바이러스 사정을 좀 비교해 보면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누변이가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변이가 되는 거죠. WHO가 이처럼 빠른 대응에 나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역시 최악의 변이라는 이런 평가를 갖고 있는 누변이가 됩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에 따르면 신종 변이가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기반을 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극적으로 다른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전에 감염으로 획득한 자연 면역과 이미 출시된 백신 접종으로 생산된 면역 반응을 모두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백신 맞은 게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위험한 그런 바이러스란 얘기가 되죠.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한 게 사실이고 뉴욕 증시가 벌써 반응했죠. 남아공 변이 공포에 급락을 했고 종목 하나가 2% 3% 떨어져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데 이 다우지수 전체가 2.53%가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에 잠깐 출처를 보면 이 뉴욕 증시가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뉴바이번으로쓰죠. 이거에 대한 우려를 크게 급락했고 추수감사절 연후 다음 날이자 미국 최대 쇼핑의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말 그대로 검은 고열로 막을 내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2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가 2.53% 떨어진 34,89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스탠앤푸어스 500 지수가 전장보다 2.27% 떨어진 4,594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2.23% 밀린 15,491포인트로서 전부 다 2%대에서 2.5%대까지 크게 밀렸고 상당히 안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해봅니다. 또 여기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원체부터 이제 그 금리 인상의 얘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었죠. 이제 변이와 함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증시에는 조금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되고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기준금리를 오르는 것 같아도 결국 하향, 그러니까 계속 금리를 낮추고 제로금리 시대까지 왔었는데 이제 11월 25일 기준 1.0%대 기준금리가 0.25% 인상되는 이런 상황까지 옴으로 인해서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금리 인상을 하면 이렇게 원화도 좀 같이 뛰게 되는데 오히려 원화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죠. 지금 환율이 1190포인트인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이 코스닥 지수가 무너졌을 때 환율이 1295원이었어요. 지금 1190원까지 역시 환율이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속도를 내면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 원화 가치는 이제 하락, 이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하락이 안 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이 긴축적 통화정책 테이퍼링이 보다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3원 10전 오른 달러당 1193원에 마감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1200원대가 거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1200원대를 뚫어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만큼 더 안 좋은 달러하고 주시장은 좀 약간은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서 사실 월요일날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말씀드리고 싶어도 사실 월요일날 시장이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물론 개별 이슈를 갖고 있거나 개별주들 위주 그러고 나름 특이한 이제 이 종목 나름 이제 호재가 있는 이런 종목들은 크게 영향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가 되고 그게 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다가 이제 mRNA 백신 관련주로다가 이 바이오주들 중에 이제 변이에 좀 대응이 되는 어떤 종목이 될지 몰라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반등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강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시젠, 랩지노이스, 수젠텍 같은 전체적으로 진단키트가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는 시장이 돼서 전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HLB를 매일 살펴보는데 저번 주에 이 HLB 자회사라든가 관계사들의 이슈는 상당히 좋은 게 많았어요. 하지만 주가는 전혀 반응해주지 않고 있고 종가 후 공매도 상황을 좀 살펴보면 자, HLB 공매도가 14%대 대단하죠. 지금 최고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7%, 10%대 나오고 14%대 나오고 있고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도 거의 5%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특히 HLB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잔고가 항상 1, 2위죠. 그만큼 공매도 세력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데 금요일 14%대까지 나오는 이렇게 안 좋은 이제 공매도의 크기가 굉장히 좀 커졌고 저번 주 그 HLB 대 이슈 몇 개를 살펴보면 HLB 테라피틱스, 지트레비엔티죠. 인수가 되면서 HLB 테라피틱스로 사명이 변경이 됐는데 이 이명치료 신약물질이 FDA의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렸습니다. 이 동정적 사용이라는 게 이제 장기간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제가 없을 때 이 판매 허가를 마치 취득하지 못한 이런 그 신약품들에 대해서 사용을 좀 치료제 사용을 허가하는 FDA 제도죠. HLB 테라피틱스는 이렇게 FDA로부터 이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청력 손실 및 이명치료 신약 파이프라인 NHPN 1010이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한 이 만성 이명 환자 한 명에게 약물 투여를 시작했다고 25일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HLB 테라피틱스에 대한 이제 좋은 여러 가지 기사들. 사실은 예전에 지트리비엔틱 있을 때 HLB로 넘어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HLB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HLB 테라피틱스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꼭 관심 있게 같이 봐야 되는데 교모세포종 신약물질인 OKN007의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신규 규모 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 임상 중간 결과가 미국 신경종양학회 연례 학술에서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좀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HLB의 주가가 지금 사실은 예전에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많이 이제 지지부진하죠.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베트남 현지에서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다는 이런 현지 언론의 얘기가 있어요. 베트남 언론이 노동신문 라오동신문이 있는데 여기서 베트남 윤리위원회가 나노코박스에 대한 임상 상수한 중간 평가를 인정했다고 그래요. 근데 단기 안전성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고 평가했고 다만 항상 이 발목을 붙잡는 코로나19 보호 효과를 직접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얘기했죠. 정부는 나노코박스의 변목 현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국민들이 국내 백신을 맞기 위해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산 백신이 언제 나올지는 베트남 자문위에 보건당국이 답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국민들에 대한 관심도 뜨겁고 또 현지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걸로 알려진 게 지금 나노코박스의 진행 상황이죠. 베트남 현지 기사들에서도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HLB가 또 얼마 전에는 이민우미 미국 아이온콜로지와 기술 이전 우선 협상 계약도 하는 좋은 얘기도 있었죠. 아이온콜로지는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분사한 면역 항암제 개발 전문 기업인데 뇌종양 분야 권위자인 플로리다 대학 내경 외과 드웨인 미첼 교수와 캐서린 플로레스 박사가 설립했다고 그래요. 이 아이온콜로지는 CTLA4 PD1 등을 차단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에서 흔히 대두되는 내성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줄기세포 치료제 IY7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면역 백신 플랫폼인 유니트를 통해 소지상 세포 백신을 개발 중인 이뮤노믹은 아이온콜로지와의 협력을 통해 세포 치료제 기술력을 강화하고 관련 파이프라인을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LB는 자회사나 관계사들의 행보가 결코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주가는 어쨌거나 국무에 대해 강한 타겟이 되고 있어서 또 많이 밀리기도 합니다. 아주 예전에 이 그 G3BNT, JCB 테라퓨틱스죠. 이 발레바하고 사실은 국내 판권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프레스9에 10월 달에 기사인데 이 국내 판권을 보유한 프랑스의 발레바의 코로나 백신이 글로벌 인상 3상 탑9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10월 달 얘기고 국내 판권을 보유한 회사가 바로 G3BNT, 지금의 HLB 테라퓨틱스가 됩니다. 10월 18일 날 외신에 따른 발레바가 이날 VLA2001 글로벌 3상의 탑9 결과를 발표했는데 탑9 결과 VLA2001 1차 지표를 성공적으로 충족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EU 집행위가 이렇게 프랑스 제약사의 발레바의 백신 사전 계약 구매를 승인했습니다. 핀포인트의 백정훈 기자님의 글인데 프랑스 백신 전문 기업인 발레바의 백신이 유럽에서 조만간 사용될 전망이라는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이번 11월 11일 이번 달 초쯤에 나왔습니다. 이 12일 다수의 프랑스 언론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EC가 발레바의 코로나19 백신 후보인 VLA2001에 대한 수전 구매 계약을 승인했다고 보도했고 이번 계약에 따라 EC는 2022년 2,700만 도즈를 포함해 2년에 걸쳐 최대 6천만 도즈의 발레바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사와 글들이 프랑스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발레바 백신이 내년 초에 유럽 승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데일리의 이 출처고요. 기광수 기자님의 글을 잠깐 살펴보면 프랑스 제약사 발레바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이 영향이 이제 발레바의 주가는 하루 사이 10%가량 상승했다고 그래요. 이 발레바의 국내 파트너사가 바로 HLB 테라퓨틱스가 되죠. 예전에 G3BNT에서 이 G3BNT에 대한 관심도 좀 있다는 얘기고 유럽 투자은행 IB죠. 이 브라이언 가르니에는 발레바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VLA2001의 승인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24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했습니다. 발레바가 유럽 집행위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 발레바는 이슈와 2022년 2분기와 3분기에 거쳐 2,700만 도즈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죠. 금방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11월 11일 날 이렇게 바로 합의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발레바 백신 한국 진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발레바 코로나19 백신 한국 판매권을 HLB 테라퓨틱스가 갖고 있기 때문이고 지난 3월 발레바 한국 판매권을 부여받은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HLB에 관련한 이슈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나쁜 건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전에 많이 올라왔던 이 많은 부분들 차트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쭉 당겨보는 거죠. 길게 보는 건데 이렇게 잘 올라가던 이 많은 부분이 사실은 나노코박스 관련이 잘 올라왔다가 이 많은 부분이 거의 다 주가를 이제 거꾸로 토해내게 되고 결국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HLB를 봐도 아까 건 HLB 제약인데 역시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HLB도 역시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굉장히 잘 올라왔고 그러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나노코박스의 지지부진한 승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무너져서 예전 주가들까지 거의 회귀가 된 상태입니다. 금방 알려드렸던 G3BNT의 그 발레바의 호재로 인해서 어쨌거나 G3BNT만큼은 월봉태 바닥에서 아직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이번 달 월말 종가상 5개월선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 유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어제 제가 이제 금요일이라 마감하고 살펴드리지 못했는데 HLB 같은 외국인이 약간 매도세가 있고 HLB 생명과학은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주가는 많이 밀리고 있죠. HLB 제약 넥스사이언스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저렇게 매수하는 이런 외국인들 행보보다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중요한데
HLB 같은 경우 아직 월봉의 추세가 저번 달에 20개선 깨면서 아직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추세가 돌아서 턴을 할 때 이럴 때가 좋고, 주봉에서 보여주는 중기 추세 역시 이전 저점을 또 이탈했죠. 그렇기 때문에 5주선에 돌파 안착을 해줄 때까지는 추세를 전환시켰다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5주선에 돌파 안착하는 공간,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아직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HLB 제약이 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자리를 깼는데 20개월 선을 깨게 되면 그냥 밑으로 딱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보단 역시나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 들어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넥서사이언스 여기 지지선을 다 깨고 내려오는 위험한 상황이라 역시는 지금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어떤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보고요. 제 영상은 단지 그냥 투자에 참고 참조 정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그 누구도 모르죠. 다우산업이 2.몇 %가 밀렸는데 목요일날 그걸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어디로 갈지 가장 어려운 걸 이 주식이라고 그러죠. 누구도 못 맞추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고, 손절할 자리 손절을 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분할로 매수해서 내가 모아가겠다. 이런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떨어질 때 사는 것보다 떨어져서 추세를 전환해서 돌아 나갈 때, 시장이 살아날 때, 이럴 때 분할로 모아가는 게 좀 좋은 전략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